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부 사이의 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정 불화가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겨울비로 남한강이 넘치면서 2달째 단양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양군은 별다른 권한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충주시가 중부권 문화중심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콘텐츠 개발과 예술 교육도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부 사이의 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불화로 집에 불을 지르거나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천의 한 아파트 복도입니다. 잠금 장치가 부서진 현관문은 물론 천장과 벽면은 온통 시커멓게 그을렸고 전등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녹아내렸습니다. 아주 그만해요. 쎄하네. 연기를 한번 쐬거든? 그러니까 환기한다고 나오는데 애기한 게 그래서 닫았는데. 화재 충격으로 층수는 전부 그을음으로 가득 찼고 집 앞에는 이렇게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22층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어제 낮 12시 15분쯤. 부부싸움 뒤 아들의 집으로 몸을 피한 아내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0대 남편이 현관문을 망치로 부순 뒤 불을 지른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이제 딴 데로 가겠다 이렇게 조주를 할 우려가 있어서 바로 제압한 다음에 경찰이 이제 투입하고 수갑 채워서 인도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에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이 여성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로 찌른 건 이 여성의 남편.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 뒤에 처형의 집에 머물고 있던 아내를 만나러 온 남편이 또다시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나 지금도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소방서 전체 인력이 투입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면서 소방대원 60여 명과 20여 대의 장비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단양 남한강의 강물이 인근 둔치 도로와 주차장으로 넘쳐 얼어붙으면서 2달째 주민 고립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례적인 많은 겨울비로 충주댐 수위가 올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댐 수위 조절 권한은 저 멀리 있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물이 넘쳐 얼어붙은 단양 남한강. 강변 도로와 하상 주차장이 빙판길로 변하면서 주민 200여 명이 고립되는 등 2달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가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강가길이 지금 묻혀서 얼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이용하지 못하고 고개를 넘어 다니니까. 원인은 해발 138.75m까지 상승한 충주댐 수위입니다. 평년 겨울철 수위보다 8.8m나 높은 수준입니다. 범람한 단양 지역 남한강 수위가 하류인 충주댐 수위와 연동되면서 침수 기준을 1.7m나 넘어섰던 겁니다. 이번 겨울 강수량이 작년에 4배 이상 많아 수위가 크게 올랐는데도 갈수기를 대비해 방류를 억제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단양군이 충주댐의 수위 조절을 요청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현재 수위가 예년보다 높지만 현재 수위도 충주댐 운영 원칙에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수위가 높다고 임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봄 가뭄이라는 이런 걸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방류 결정 권한은 충주댐도 아닌 서울의 홍수통제소 몫입니다.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류 하체 영향이 홍수 위험 때문에 댐의 위험성이라든지 수계별로 물 사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용량 외로 추가로 더 방류할 경우에는 그냥 버리게 되는 꼴이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홍수기에 수도권 보호를 이유로 수문을 닫아 단양 등 상류 지역이 침수 피해를 본 적은 종종 있었지만 겨울철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이례적입니다. 법적으로 저수용지인 하천 부지에 점용 허가를 받아 설치한 도로며 주차장이라 강하게 요구하기도 힘듭니다. 저희들이 충주댐 허가를 받은 게 137호선으로 도로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좀 빼달라, 협조 요청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그 이수 관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면에 있는 거죠. 12월 중순부터 문제가 지속되자 충주댐의 방류량 증가는 한 달 정도 지나 결정됐습니다. 단양구는 아예 남한강 둔치 도로를 높이는 방안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최고 책임자인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동안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오송 참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는 7일 최고 책임자 기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10일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 차례도 지낼 계획입니다. 총선을 2달 앞두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세복 전 영동 군수가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선에서 충북 동남 4군 예비후보인 박 전 군수는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앞두고 예비후보를 기소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면서 부당한 수사에 맞서 끝까지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2021년 조경수 구입 예산 확보를 위해 허위 문서를 군의회에 제출한 혐의로 박 전 군수와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충주.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문화도시로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또 시민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지금 마을을 물들이고 있고요. 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충주를 문화로 물들인다면 더 멋진 도시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해 말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이 재연됐습니다. 충주를 넘어 글로벌 문화 콘텐츠의 연결 매개체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문화 창작자와 지역 주민 등과 협력해 중부권 글로컬 중심 도시로 도약을 꿈꿉니다. 충청권의 참고시 노는 문화 거점 조성, 이걸 통해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 100만 명 이상 발굴해 나가면서 2030년에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 허브로 충주가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에 따른 성과 보고와 희망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축하 행사를 넘어 문화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문화도시를 심사하고 평가했던 전문가는 충주의 보편적 가치를 세계 속에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지향점은 뭐 해야 될까요? 바로 문화도시를 통해서 성찰하려는 이 가치를 가지고 세계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하고 연결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문화도시 충주의 방향성도 제시됐습니다. 소수의 시민만이 아닌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문화예술 복지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 육성을, 모든 세대를 위한 예술 교육을 목표로 했습니다. 우리 시민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뛰려고 합니다. 한편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구체적 프로그램과 사업은 다음 달 문화관광체육부 컨설팅 후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2025 영동 세계 국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영동군이 행정지원단을 만들고 기관단체 협조체계를 갖췄습니다. 영동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교육지원청, 경찰서, 축제관광재단, 난개기념사업회 등이 참여하는 행정지원단을 가동하고 각계의 대응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영동군은 엑스포 기간에 10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된다며 도시 미관 환경 정비와 숙박, 음식, 교통 분야의 특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뒤늦게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충청북도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출생아 수를 4,700명으로 예상하고 14억 1천만 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출생아 1명당 산모에게 50만 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지만 청주시는 사업 참여를 유보해왔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 관련 정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창구가 개설됐습니다. 충청북도가 만든 가치자람은 정부와 충북도 내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을 거주지나 자녀 수에 맞게 제공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주는 플랫폼입니다. 특히 출산 육아수당과 백인의 아빠단 등의 일부 지원 사업은 가치자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오늘부터 매일 베트남 다낭으로 가는 정기 국제선을 취항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